우리 서부산 지역 기계 부품 산업의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지역 인재들과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기업 탐방. 서부상권 기계 부품 산업 일자리 리스타트와 함께합니다. 강서구 녹산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304는 창립 50주년을 맞은 조선기자재 업체의 선두기업으로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의 304를 조용범 상무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4 해양장비구 상무 조용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조선소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조선기자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304는 특히 먼 바다의 해적으로부터 선박과 선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들의 기본적인 제품들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새 해적들이 주로 많이 배에 올라와서 국민들이 억류를 당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탄창들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가스라든지 아니면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거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동안 불이라든지 연기가 스며들지 않는 특수 창문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이제 아노드라 그래서 모든 철은 물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붙어 있을 경우에는 물하고 반응을 해서 얘가 떨어져 나가는 동안에는 철이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를 고박하는 장치인데요. 고박을 하고 있으면 배가 파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암벽이라든지 부딪혀서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묶어 놓으면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장치가 떨어졌다 나갔다 하면서 배를 안정적으로 고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제품들은 승무원들이 배를 갖다가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는 라다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승무원들도 사용하지만 실제 배는 외항에 정박해 있고 내항으로 끌고 들어서는 파이로트라는 사람들이 배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로트도 이 라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배에 오르기 위한 사다리 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배 벽면에 붙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배를 운항하는 배의 한 40~50%는 저희 회사 제품을 달고 운항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요? 이거는 부두에 설치가 돼서 배가 왔을 때 여기 사다리를 통해서 배에 올라가는 장치입니다. 선원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는 부두에 있는 인부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304에서 배에 달리는 것도 만들고 부두에 다는 것도 만들고 이런 전체를 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부두에는 거의 304가 다? 되게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고 해외 부두에도 저희들 제품들이 다 특허가 돼 있어서 주로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1971년 설립되어 1973년 영도 사옥, 1980년 감전동 공장, 지금의 녹산 공장까지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해외 업무라는 건 물론 견적도 내고 그 가격을 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발주를 받아서 납품하는 업무까지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된 일입니다.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키는 게 주된 해외 영업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자기만의 논리만 가지면 해외라는 저희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들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설득만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해외 영업에서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논리, 가치관,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보통 수입이랑 수출이랑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외국 거래처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제일 중요해서 아침에 오자마자 환율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차 부분 때문에 보통 저희가 퇴근을 하는 시점에서도 외국 거래처 같은 경우는 시차 차이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밀린 이메일을 확인을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류 쪽이 저희가 부산항이다 보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일단은 무역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거래에서 출발한 그 거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론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거래처가 외국 업계인 경우가 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그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이런 언어적인 자격증을 먼저 따는 걸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 영작이나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영문으로 먼저 작성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정보가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비해서. 근데 그 찾아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연도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출을 핸들링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가 선택했을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 같은 경우는 또 뭐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주나 유럽, 아니면 서남아시아, 아니면 중동, 아프리카까지 다양하게 여러 국가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 유명도도 낮고 인지도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은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대기업에 못지않게 50년 동안 오래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 대해서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경력이나 스킬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했던 신입사원은 회사의 발전과 함께 승진하고 연륜이 함께하는 임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 304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까지 역임하고 계신 허천호 부사장님을 만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304의 어떤 연형의 히스토리 중심으로 304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304는 1971년 1월 16일 정혜롱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은 21년도니까 창립 50주년을 올해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영국 킹스 칼리지 조선공학과를 와가지고 덴마크의 BMW 조선소에 4년을 설계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조선은 지금 배를 블록으로 만들어가 배를 그 큰 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부치가 만들거든요. 그게 블록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 회장님이 도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조선은 껍데기는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자재를 전부 다 수입을 하니까 그걸 국산화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세 분의 엔지니어가 모여서 그 전기공학과 나오신 분, 조선공학과 나오신 분 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304는 처음에는 조그만 아이템인 창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수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다리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에너드,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거 막기 위해서 에너드 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수입 대체로 우리가 국산화하면서 지금까지 커왔죠. 제가 304 입사했을 때 81년도에 저희 회사 매출액이 28억이었습니다. 그 28억이 점차 올라가서 우리가 많이 할 때는 한 1,3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크면서 저도 컸죠. 304는 왜 좋은 그걸 하냐면은 전문 기술 업체예요.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는 304의 기술력이 제일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면은 처음에 도면도 하고 생산도 하고 영업도 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에 가면 하나의 조그만 파트만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미 걸려면 조선소 쫓아가야 되고 오만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는 데가 304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고 싶은 사람은 중소기업에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인생의 어떤 성공은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성공한 직장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하는 일 행복하고 또 지나온 걸 생각하면은 자기가 잘했다, 열심히 했고 행복하다. 그게 나는 그 삶의 어떤 그걸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돈 꼭 벌려면 뭐 오뎅 장사를 하든 뭐 횟집을 하든 뭐 그런 걸 하고 싶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견문도 넓히고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죠. 젊은 청년들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조선기자재로 이룬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과 관련된 아이템들도 꾸준히 연구, 개발하며 성공적인 60년, 100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